안녕하세요. 사연 우체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미연아.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간절한 외침.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웃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더는 우리 가족에게 피해 끼치지 마시고요. 67세 조정숙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잔인한 배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30분. 조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30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지? 11살 손자 태민이 숟가락을 든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끓인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태민의 솔직한 말에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요리를 못한다는 건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일은 아니었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태민아. 엄마가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미연이 태민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언제나 그렇듯 형식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미연이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이 서늘한 기운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응, 태민이 아침 챙겨주려고. 너도 앉아서 같이 먹어라. 하지만 미연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사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는 태민에게 재촉했죠. 태민아, 빨리 준비해. 학교 늦는다. 정숙은 미연의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해되는 존재라는 듯한 시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민이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학교에 간 후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숙과 미연 둘만 남은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연세도 이제 70 가까이시잖아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위험해 보여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예감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난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다 잘하고 있잖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무리하신다는 거죠.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의 표현이라는 걸 정숙은 쉽게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곧 재개발 대상이에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마당의 대추나무는 정숙이 직접 심었고 손수 가꾼 텃밭의 상추와 깻잎은 매년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 동현이를 키웠고 손자 태민의 첫걸음도 이 마루에서 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은 정숙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니?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정숙의 단호한 대답에 미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미연 사이의 냉전은 계속되었고 아들 동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미연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숙은 미연의 갑작스럽게 바뀐 태도에 의아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웠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가족 힐링 캠프를 지원해 준대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우와, 캠프 가는 거예요? 태민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자연에서 힐링하는 거야. 미연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죠. 가족 캠프인데 어떻게 혼자 빼놓을 수 있겠어요? 정숙은 미연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캠프에 함께 가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난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셋이서 가야 하나요? 미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같이 가요. 아빠는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놀아요. 태민이 할머니의 소매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연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무인도 체험 캠프예요. 자연 속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힐링도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요. 무인도라는 말에 정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안전한 곳이겠지? 당연하죠. 회사에서 추천하는 곳인데 위험할 리 없어요. 전문 가이드도 함께 가고 모든 안전 장비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결국 정숙은 승낙했습니다. 그럼 가보자. 금요일 아침 큰 승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2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연이 작은 어선 한 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에는 이미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날씨에 그을린 얼굴로 무뚝뚝하게 인사했습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자 저 멀리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인도라는 말답게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해안에 정박하자 선장이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는데 대부분 캠핑 용품들이었어요. 정숙은 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힐링 캠프라고 했는데 안내원도 없고 캠프 시설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은 어디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 저희가 첫 번째 그룹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의 대답이 매끄러웠습니다. 태미는 신기한 듯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미연은 선장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장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잘 쉬다가 일요일에 데리러 올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정숙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배로 돌아가려는 순간 미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우면서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이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더는 우리 발목 잡지 말고 여기서 혼자 지내시라고요. 미연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연아,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요? 참나 기가 차서. 미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태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배에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태민이 배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두고 가면 안 돼요. 태민이 미연에게 매달렸지만 미연은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태민아. 정숙이 배로 뛰어가려 했지만 선장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선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배는 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태민이 배에서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태민이만은. 정숙이 애원했지만 이미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숙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혼자 남겨진 무인도에서 정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꼭 살아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을 찾아 그곳에서 잤지만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본격적으로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하고 불을 피우는 방법을 익혔어요. 30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개를 찾아 손질하고 미역을 씻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고 드디어 불을 피우는데도 성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많이 야위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안가에서 지나가는 배가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오두막이 무너져 내릴 뻔했고 정숙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노인이 자신을 구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위험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노인이 정숙을 부축해서 언덕 위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천만에요. 같은 처지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같은 처지라니요? 저도 이 섬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윤철호예요. 올해 69세고요. 저는 조정숙입니다. 67세예요. 철호는 한 달 넘게 이 섬에서 혼자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정숙과 비슷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서 이곳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철호와 함께 지내면서 정숙은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파도에 밀려온 낡은 어선에서 무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어 고장났지만 젊은 시절 전자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정숙이 수리에 성공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철호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해양경찰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청입니다. 신호 접수했습니다. 정숙과 철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양경찰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른 배가 나타났어요.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 계셨군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미연아, 너 왜 왔니? 저희가 어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이미 해양경찰도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섬이 노인들을 버리는 불법 시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미연은 결국 노인학대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연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연아, 남을 버린 자는 결국 자신도 버림받는 법이야. 정숙의 말에 미연은 더욱 절규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 동현이 부산까지 달려와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연이를 막지 못해서. 동현아, 너는 몰랐던 거지? 네, 어머니. 미연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캠프 간다고 해서. 설마 이런 일일 줄은. 집에 도착하자 태민이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태민은 정숙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찾으러 경찰 아저씨랑 같이 다녔어요. 그 무렵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인도에 불법 감금한 며느리가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연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연은 정숙을 버렸던 그 무인도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은 손자 태민의 손을 꽉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구나.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돌아오는 법이지. 동현은 어머니 곁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모시겠어요. 동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숙은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지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 방지법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조정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노인들을 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태민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태민이 곁에서 계속 있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버린 자는 결국 자신도 버림받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낸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숙 할머니처럼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